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북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리산 권역에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 노선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사업 유치에 나섰는데 6개 지자체가 추가 신청을 준비해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제시가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첨단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상동동 일원에 계획 중인 산단은 축구장 125배 규모입니다. 전북방송이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성과와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농생명 식품 산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북도는 15일부터 2주간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어딘지 아시나요? 지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먼저 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치전이 확대되면서 남원시 의원들이 전기열차 연구회까지 구성해서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국내 첫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 의향을 묻는 사전 수요조사를 벌였습니다. 철도연은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중에 시범사업지를 전국 공모한 뒤 연말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지난 2013년부터 대표적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아무튼 지리산의 전기열차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을 장점으로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제 또 우리 지리산의 주변의 그 환경단체들 같이 아마 이렇게 만나서 좀 충분히 논의하고 잘 설득해 나간다면 분명히 저희가 공모에 자신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도입 의향을 가진 지자체는 남원시를 비롯해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포항시 등 7개 시군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겨울철 그 산간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와 남원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공모에 그 선정을 위한 시의회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시범 노선은 총 연장 1km, 운행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로 정해진 상황. 가장 먼저 유치전에 나선 남원시는 신성장 동력 사업의 필요성과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라는 상징성을 들어 시범지역 선정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지난해 노플고창 브랜드를 운영하며 고창 특산품에 대한 가치를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 식품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창 농수축산물이 시장에서 제값받고 팔릴 수 있게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된 통합 브랜드 노플고창. 통합 브랜드 자체 기준을 통과한 수박과 멜론 등 3개 품목이 노플고창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에만 5억여 원어치 판매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몰 운영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농수축산인들의 피땀을 보상받을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고창군은 고수일반 산업단지와 관련된 유치권 해결 이후 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입주 계약과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5곳으로 투자 규모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기로 한 닭고기 가공업체를 두고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걸 검증을 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비대위 그 대표분들께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검증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창 농생명 식품 산업의 한 축인 식초 산업 육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함께 복분자 등 특산품을 활용한 식초 상품을 만드는 한편 모든 군민이 식초를 만들고 마시는 식초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이 식초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식초 문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초도 지금 시작은 좀 저희가 미약하지만 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발효식품 산업으로 고창에서 꼭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고창군 수편은 오는 18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제2지평선 산업단지 부지를 상동동 일원으로 확정하고 축구장 125배 면적인 8만 9천여 제곱미터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김제시는 올해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이 94%대로 새로운 산업용지 공단이 필요한 시기로 김제시는 시내권에 신산업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상류 지역인 김제와 부안 등 7개 시군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모두 1,6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맑게 하고 생활하수 악취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전북도가 올해 확보한 하수도 시설 분야 국가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지난해 570억 원보다 83%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확충 사업이 추진되는 하수도 시설은 5개 분야 82개소로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관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644.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는 하수관로를 통해 모인 하수를 정화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올해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의 용량은 늘릴 방침입니다. 설치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는 CCTV 등을 이용해 정밀히 조사한 뒤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 저감 등 생활 환경의 개선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예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근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 15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5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찬 공기의 그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8일이 우수인데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따뜻한 시점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또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겨울에는 한파가 기습적으로 찾아오곤 했는데 이번 주의 추위가 이번 겨울의 마지막 추위라고 봐도 될까요? 영하 10도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2월 21일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과 2월을 되돌아보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워졌는데 이번 우수날 한파가 이번 영하 10도 안팎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3월에 들어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내지 4도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샘 추위는 두서너 차례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완전히 추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이런 강한 한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미세먼지 정말 심했잖아요. 이번 추위가 물러나면 앞으로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겨울철에 사만사온 대신 오죽하면 사만사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사나흘 춥고 사나흘 따뜻한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끼고 사는데 날씨 조건, 그러니까 바람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지난 설 연휴 포근한 날씨를 겪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공기가 정체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고요. 건강한 분들도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손과 발을 특히 전신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앞으로 기상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발생한 범죄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설 연휴 나흘 동안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6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해 5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50건으로 지난해보다 32건 줄었습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도 38%가 줄어든 5.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창 지주식김이 친환경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고창 만돌갯벌에서 1623년에 시작된 전통 김 양식법으로 지주식 김 양식으로 생산되는 김의 양은 국내 김 생산량의 0.1%에 불과합니다. 고창군과 만월 어촌계는 지주식 김의 국내 유기 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해 고품질 김 상품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죠. 연휴의 영향인지 신규 확진자 수도 3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